이분은 심리 건강 상담 보내주셨네요. 오, 이분 되게 열심히 사신 분 같아요. 대학 입학 후에 적지만 소중했던 공익 월급, 4개의 과외, 알바까지 해서 동생 재수비까지 지원해주시고 부모님 살림에 모든 돈을 들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잘 돼서 후회하거나 아쉬운 건 없지만 이렇게 살아온 게 쌓여서 심리적으로 본인에게 돈을 쓰는 게 되게 어려워지셨대요.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고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되게 오래 걸리고 뭐 내가 이런 걸 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지금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게 되게 지친다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저항선 사이에서 안정적 심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번외 질문도 있네요. 의학적으로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건지 여쭤보시면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읽는 순간만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네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네, 이분 사연을 보니까 어릴 적 저를 보는 듯한. 정말요? 아끼고 뭐 가족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제 어릴 적 삶이 떠오르네요. 와우.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일단 이렇게 써놓고 나니 괜스레 속이 후련합니다. 쓰는 것만으로 본인이 어쨌든 일단 어떠한 걸 얻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질문하신 어떻게 하면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저항선 사이에서 안정적 심리를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괴로워하죠. 다 쓰고 싶죠. 다 쓰고 싶죠. 근데 사실 저는 저희 부친께서 돈의 개념을 갖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빚만 늘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돈의 개념을 하고 자꾸 공부하고 뭐 하다 보니까 빚만 늘었어요, 이게. 사실 제 친구 중에 그 임원장 있고 또 김경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두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좀 부러웠어요. 이 친구들은 전혀 가족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부모님한테 돈도 흥청망청 받아서 뭐 다 쓰고, 그 다음에 학비도 그냥 대학을, 남들은 대학 그냥 보통 4년제 대학 학비를 대주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4년이나 6년 대학을 나오고 또 6년, 또 4년 이런 대학을 또 진학을 해서 부모님께 계속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에요. 임원장하고 이제 김경수라는 친구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배는 자급자족?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돈과의 행복,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득과 행복 지수에 관련된 연구들은 일본에서 제법 많이 나와 있어요. 오. 일본이 이제 10,000불, 20,000불, 40,000불까지 올라갔던,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국민소득이 20,000불까지 올라갈 때는 행복지수와 소득지수가 비례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헐벗고 내가 살 집이 어딘지를 고민하는 순간에 행복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만 불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까지는 있어야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2만 불에서 4만 불 올라갈 때까지는 네. 소득지수와 행복지수가 전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갔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옷을 사고 얼마나 좋은 차를 사느냐가 행복의 지수와 관계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이것도 물론 일본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뭐 모든 개인에게 맞춰서 그러니까 돈과 행복과의 관계를 뭐 정의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그 행복론을 따질 때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는 행복에 되게 중요하다. 내가 배고프고 헐벗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또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번 보도하긴 했습니다만, 행복이란 게 뭐냐. 2007년인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65년간 진행했던 그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쭉 했었죠. 하버드 대학 입학생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계속 추적했어요. 추적해서 과연 그들이 이제 어떻게 어떤 것들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느냐. 거기서 되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47세인가로 기억되는데 47세까지에 형성됐던 나의 인간관계가 네. 65세 때인지 60세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 관계,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47살 때까지 살았던 그 사람 관계가 내가 노년에서의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나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 돈을 안 쓰는 버릇을 했기 때문에 좀 쓰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 금방 늡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작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었을 때는 외식을 한번 한다라든지 뭔가를 했을 때는 뭘 산다라든지 그걸 딱 규정을 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쓰기 시작하고 써보면 어떻게 쓰게 되는지 좀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서 돈을 쓰는 훈련을 사실 하셔야 되고요. 이거 사연을 혹시 내가 아는 그 선생님이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은 정말 아껴요. 뭐만 야 이거 사자라고 하면 어떻게든 할인 쿠폰도 구해오면서 더 싼 사이트와 이런 것들을 대단하다. 전 절대 그러면서 저보고 형님 여기서 사셔야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주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다른 개념이 뭐냐면 그 에너지를 사실 돈을 좀 더 버는 데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악착같이 아끼는 것보다 차라리 쓸 건 더 쓰고 돈을 더 버는 쪽에 에너지를 좀 더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써보는 거는 습관을 조금 들여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평소에 쇼핑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니 그거 뭐야 그게? 못해요. 저는 쇼핑할 시간이 없고 오래 기다리는 걸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옷을 번갈아 가면서 입어보는 것도 너무 아니 그런 거 말고 인터넷 쇼핑 좋아하신다거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거 보지 못해요. 바쁘셔서. 네. 선배는요? 저는 뭐 이분처럼 이렇게 아껴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 그만. 아니 근데 저도 왜냐면 물건을 뭐 나를 위한 물건을 사는 건 대단히 즐거운 일인데 그것을 막 고르려고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저한테는. 저는 그러니까 뭐 백화점에 가서 아니면 뭐 아울렛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상표가 그 상품을 제가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거는 제가 어디에 내리느냐예요. 어디에 내려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거기 들어간 데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간 데서 그렇구나. 보통 결정을 합니다. 신발이건 그러니까 구두건 뭐 옷이건 첫 번째 들어간 그 상점에서 주로 사요. 되게 신기하네요. 인터넷 쇼핑을 하고 나면 뭐 옷이 안 맞잖아요. 반품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10년 동안 한 번도 반품을 못했고 그대로 썼는데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제가 뭐 옷이라 이런 건 안 사게 됐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굉장한 소비충이라 버는 족족 다 쓰고 있어서 이분 사연 보고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기분 나쁘면 립스틱 사거든요. 집 가면서. 립스틱. 불황이라서 많이 사나요 요즘에? 집에 한 40개 있어요. 립스틱만 40개 있어요. 저한테 배우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립스틱의 경제학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불황이 오게 되면 립스틱이 색깔이 진해지고 미니스커트 치마가 짧아지고. 맞아요. 요즘 많이 팔린대요 립스틱이. 아 그래요? 네. 저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아무튼 뭐 기운 내시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이미 단단한 삶을 살고 계신 분 같아요. 이제 단단한 삶을 사는 분들도 이렇게 가끔은 외롭고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겠고 뭐 이렇게 뭐 마음 힘들 때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마무리. 역시 따뜻해 나는.